안녕하세요. hin수용굴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이 34라운드에서 토트넘의 운명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입니다. 전세계 축구 구단 중에 경제가치 10위 안에 들어가는 토트넘 스퍼가 현재 실제 18위까지 추락을 했고, 이대로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래 처음으로 강등을 당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강등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것 같은데요. 원치 않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의 친정팀이 강등당하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 34라운드는 무조건 승리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패배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강등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은 5경기 중에 가장 레벨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 팀마저도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토트넘의 운명을 쥐고 있는 팀은 바로 강등 확정인 꼴찌 20위 울버햄튼입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과 상성이 좋지는 않지만 다 필요 없고,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승전 같은 34라운드에 데제르비 감독은 지난 33라운드 브라이튼전과 거의 흡사한 라인업으로 울버햄튼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킨스키 골키퍼, 포로, 단수, 반더벤, 스펜스, 비수마, 벤탄쿠르, 갤러거, 콜로무아니, 솔랑케, 사비입니다. 브라이튼전에서는 우도기가 출전했는데 우도기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스펜스가 출전하게 되었고, 데제르비 감독은 문제될 거 없다는 듯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혹시라도 사비의 몸 상태가 신경이 쓰였는데 33라운드에서 쥐가 났던 것이 후유증까지 이어지진 않은 듯합니다. 토트넘은 5일 이상을 푹 쉬었습니다. 선수들이 부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해서 지금 선수들은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도 없습니다. 포로, 반더벤 외에는 100%의 몸 상태로 울버햄튼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라인업이 발표되자 토트넘 팬들은 대다수의 선수들이 투쟁 정신이 없다는 게 가장 속상하다, 떠나고 싶어하는 선수들 뿐이라니, 텔이 아닌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왜 우리의 운명을 임대 선수에게 맡긴단 말인가, 우리의 최고 득점자가 벤치에 앉아 있다는 걸 무시하고 있어, 비수마를 다시 출전시키는 게 맞는 거야 등등 많은 댓글이 있는데, 솔직히 토트넘 팬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해서 모든 게 그냥 오합지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수 선발에 대해서 찬반이 다 갈립니다. 히샬리송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콜로무아니보다는 히샬리송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실망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월크를 준비하고 있는 반더벤이 토트넘의 재계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맨유 이적설이 터지면서 반더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더벤이 떠나면 진짜 이 팀 응원하기 더 힘들어지긴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2년 동안 부상이 그렇게 많았던 반더벤이 올 시즌만큼은 리버풀의 반다이크처럼 팀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몸일 줄 알았는데 본인이 그냥 FA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카우터들에게 유리몸 아닌 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살살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로메로, 메디슨, 비카리오가 다 없기 때문에 지금 반더벤이 캡틴인데 토트넘의 입장에서 참 씁쓸할 것 같습니다. 강등 경쟁이 한 팀이라도 더 있으면 좋으련만 노팅엄은 이미 새벽에 썬더랜드를 4대0 완전히 박살을 내면서 이런 팀이 강등되는 건 말이 안 되죠. 토트넘은 웨스트햄과 잔류 2파전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웨스트햄도 동시에 에버턴과의 홈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만큼은 진짜 황이 출전하지 않길 바랐는데 다행히 벤치에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울버햄튼은 2022년 이후에 토트넘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승리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쫄 수밖에 없는데, 황희찬의 대활약이 하필 토트넘전에 나온다? 이거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희찬이 진짜 흥민이 형에게 무릎 꿇어야 할걸요? 무슨 결승전 경기가 토트넘은 결의에 차 있는데 울버햄튼 선수들은 꼭 프리시즌 경기하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골이 빨리 나와야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죠. 토트넘은 2026년 단 한 경기도 이겨보질 못한 상황입니다. 전반 10분까지는 토트넘 선수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점유율이
63% 이상이었습니다. 패스가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확실히 데제르비 감독이 이끄는 축구는 지루하진 않게 합니다. 그 사이 슈팅이 3번에 빅찬스도 한 번 있었고 코너킥,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도 4개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30분까지 토트넘이 주도하고 있지만 골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경기가 어떻게 딱 10분만 좋았습니다. 현지 팬들도 긴장감도 없고 실용성도 없네, 답답하다, 랑게와 비나이가 빚어질 때마다 TV를 부수고 싶다, ESPN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 우린 진짜 패스를 못해, 젠장, 점유율 높고 빌드업도 좋은데 골 기회가 없어, 데제르비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갤러거의 선발이야, 지금 우리는 강등 확정팀을 상대로 무득점을 보고 있어, 누가 맞춰봐, 어떻게 하면 골이 나올 수 있어? 도저히 골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37분에 토트넘의 비상이 터집니다. 솔랑케가 주저앉았고 햄스트링이 온 것 같았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겠죠. 40분에 이제 히샬리송이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헤딩 한 방만 나오면 됩니다. 웨스트햄은 유럽 대항전이 걸린 에버턴을 상대로 0대 0인 상황인데 토트넘은 22팀을 상대로 0대 0입니다. 울버햄튼이 아무래도 지키는 데 더 능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겠죠. 추가 시간이 나오는 순간 카메라는 데제르비를 비춰줬고 매우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확실히 브라이튼전보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을 비춰줬는데 뭔가 화가 나 있는 듯 보였고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비수마에게 과격한 태클을 했던 울버햄튼 선수가 퇴장이 됐다면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경고에 그쳤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0대 0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엔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전반전에 솔랑케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들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엔 토트넘 팬들도 거의 한 선수만 의지하듯 바라봤던 시몬스가 부상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볼을 빼내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울버햄튼 선수하고 경합을 했다가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3분여 동안 상태를 보면서 시몬스가 그래도 뛰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쓰러지면서 이제 울기까지 해버립니다. 끝났다는 거죠. 와, 로메로, 솔랑케, 시몬스, 쿠두스, 메디슨, 클루셉스키 이 선수들만 모아도 3억 유로 정도로 될 겁니다. A급 선수들이 다 빠져버리면 이건 정말 강등 확정이라고 봐야죠. 와, 지금 울버햄튼이 가장 약한 팀이고 앞으로 붙게 될 팀들은 훨씬 강하니까요. 81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히샬리송이 해냈습니다. 히샬리송이 세트피스에서 강하다고 했죠. 문전 세컨볼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갑자기 미친 센스로 팔리냐에게 패스를 했고 팔리냐가 선제골을 폭발시킨 겁니다. 옵사이드가 아닐까 아슬아슬했는데 최종 골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2분 뒤에 에버턴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강등을 탈출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웨스트햄이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극적으로 넣게 되면서 토트넘은 2026 첫 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쟁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다음 경기들에서 기적을 바라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